뉴스토마토는 프로야구단 KT 위즈가 신고 선수들을 계약 기간 중간에 방출해 법적 분쟁이 일어난 사실을 어제 보도했는데요. 오늘 레알뉴스 시간에는 프로야구 신고 선수들 제도의 맹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KT 신고 선수들이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신고 선수로 야구단에서 근무하면서 방출 조치된 일부 선수 출신이 법적 분쟁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KT가 지난해 2군 리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트라이아웃 절차를 거쳐서 선발했지만 끝내 경기는 거의 뛰지 못한 채 방출됩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KT에서 방출된 선수 20명의 절대 다수는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선발된 선수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개별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방출된 선수들은 방출의 아픔을 딛고 뒤늦게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선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신고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구단마다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신분의 선수가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제도적 관리나 보호는 미흡합니다. 그저 6월 1일 이후, 올해는 한 달 빨라져서 5월 1일부터인데요. 65명의 엔트리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만 구성됐을 뿐입니다. 자연스레 이들은 대다수의 일반 선수들과 달리 KBO가 지정한 최저 연봉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계약서에 선수가 서명하는 과정에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서요? 예, KT는 대졸 선수에게 2,400만 원, 트라이아웃으로 선발됐던 선수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나마 이 계약서 작성은 거의 통보 방식이었는데요. 네. 전지훈련을 떠나는 공항 혹은 2군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서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서명할 부분을 구단 직원이 가리키면서 이 부분에 서명하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빨리 사인해라는 식으로 독촉하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마저도 선수들은 계약 금액만 살짝 살피거나 그마저도 살피지 못한 채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곧바로 KT 위즈 직원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참고로 계약서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라는 스타일로 나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는 야구기가 실제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법적 분쟁을 예고한 선수 중 한 명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야구 쪽에 일을 계속 할 건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막 그런 식으로 11월 미국 훈련 가기 전에 공항에서 계약을 하고 어이가 없죠. 그거부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안 한 사람들 그냥 친구 선수들 다 부르더니 와서 사인하라고 좀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뭐 약간 언성 높이면서 그냥 사인하라고. 최저 연봉이 2,400인데 똑같은 신고 선수인데 대학교 나온 애들 신고 애들은 2,400에 계약하고 트라이아웃 애들은 2,000에 계약하고. 예, 그러면 받아야 할 돈이 얼마 정도고 어떻게 받지를 못했는지요. 좀 보죠.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6명이 실제 훈련을 시작한 시점은 빠른 선수는 2013년 9월이고요. 늦은 선수는 그해 11월입니다. 그리고 KT는 신생팀이라 12월과 1월에도 훈련을 했었거든요. 신인과 신고 선수에게 규정상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된 금액의 일할 부분이 통장이 찍히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 2월부터입니다. 네. 일찍부터 선수로서 훈련하게 만들어 놓고 돈은 계약서대로 지급했던 것이죠. 반면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선수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면 구단 측에서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돈을 줘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의 사회적 법적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해지당했기 때문에 계약서 금액은 사실 모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수로 활동했던 6명은 계약 시에 기재된 돈인 2,000만 원 혹은 2,4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만 받고 팀을 떠나게 됩니다. 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2013년 9월 혹은 11월부터 일한 금액도 줘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2014년 받을 금액까지 모두 줘야 하는데요. 현재 KT는 선수들의 실력 부족도 귀책 사유라고 반박합니다. 네. 또한 동시에 KT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구계 전체의 문제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네.
그 야구계에서 이런 계약된 금액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신고 선수들은 중도 방출되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된 기간보다 미리 훈련을 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이를 거역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이 같은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야구 선수들은 사실 평생 야구만 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적어도 야구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방출 조치를 당하는 선수 중에는 아직 나이가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20대 네. 초반 선수들이 많은데요. 다시 다른 팀의 신고 선수를 다시 알아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 구단과 심한 갈등을 빚게 된다면 야구에서 일하기가 어렵죠. 네. 야구계는 사실 많이 좁거든요. 네. 일할 자리도 많지 않고요. 그렇게 이렇게 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적지 않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고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프로야구에 필요하면서도 또 제도권에서 챙겨주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한국야구위원회나 선수들 모임인 그 선수협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까? 예, 사실 KBO 같은 경우 일단 규정이 없어서 이번 일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엔트리가 65명인데요. 이 65명에 드는 선수들의 계약서는 KBO가 관리합니다. 네. 하지만 신고 선수의 계약서는 KBO가 관리하지 않고 있고 네. 구단 측에서도 딱히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적어도 현행 제도에서는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고 선수의 선발이 구단 자체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KBO에서는 신경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수협에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선수협 측에서는 제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단 연락은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입장을 듣고자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다가 이제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인 6명, 그리고 이 6명의 법률 대리인인 장다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봤었는데요. 이 장 변호사와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도움 요청에 선수협 회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돕고 네.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야구에서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분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과의 상생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